미래에는 커피 한 잔을 사면 4분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택시를 타면 인생에서 2시간이 사라집니다.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 1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화폐가 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에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15세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인공 칼은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가 매일 벌어들이는 시간은 다음 날까지만 지속됩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50번째 생일을 앞두고 그는 와인 한 병을 사는데 5시간을 보냈습니다. 출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칼은 전에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사가 고의로 월급의 일부를 공제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직면했을 때 칼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직장을 잃는다면 그는 내일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 그는 술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길 건너편에 아주 유명한 남자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죠. 칼은 그에게 여기서 불을 과시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경고했죠. 안 그러면 죽을 거라고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타임 밴디트가 침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부자는 화장실에 가자고 했어요. 시간 산적은 부자가 도망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그를 따라갔어요. 그 순간 칼은 그림자에서 나와 거물을 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썩은 건물에 숨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되었죠. 부자의 아내는 얼마 전에 죽었고 그리고 그녀는 100년 넘게 살았어. 삶이 지루해져서 마침내 그녀는 삶을 끝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회사 없이는 부자는 점점 더 외로워졌지. 한동안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지. 그러다 그는 가혹한 진실을 말했죠. 90%의 시간은 부자들이 통제합니다. 그들은 시장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임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하층민들은 생존을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하층민의 시간을 쥐어짜서요. 부자들은 불멸을 얻었습니다. 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부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0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팔에 있는 작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부자는 조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부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칼의 팔에 걸린 시간은 100년이 더 늘어났죠. 창문을 보며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칼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거물이 다리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물에게는 시계가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가 카운트다운 되는 동안 곧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칼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많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떠난 후 칼은 가장 친한 친구 잭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10년의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잭은 그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칼은 마침내 어머니를 데리고 부유한 동네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를 놀라게 하려고요. 마지막 버스를 기다릴 때까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을 마치고 나니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 가격이 갑자기 2배로 뛰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요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류장에서 기사에게 돈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승객 중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집에 가려면 적어도 2시간은 걸렸습니다. 가는 길에 어머니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칼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 부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택시를 타고 부자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칼이 깨닫지 못한 것은 통행료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층민이 그 계급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부유한 동네에 도착했을 때 칼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남자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칼은 즉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지역에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로 갔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칼이 부자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모두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카지노에 갔습니다. 일반 게임에서 몇 게임을 한 후 그는 100년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곧 그는 최고급 게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남자는 9,000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동네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칼의 얼굴이 녹슨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그에게 밧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50년을 걸었습니다. 칼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똑바로 갔어요. 그때 한 소녀가 와서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딸이었습니다. 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적자 생존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판돈을 200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을 겁주려고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에게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카드를 여는데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이 광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칼은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이 순간 그의 시간은 1000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기를 통해 그 남자는 칼의 활기에 완전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을 칼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열리는 파티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파티 당일 그는 6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장모님과 아내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칼과 그의 딸 로라는 서로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은 로라를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칼에게 카드 게임을 계속하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칼을 방에 가뒀습니다. 경찰은 다리 아래에서 거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칼은 주요 용의자입니다. 이 순간 칼은 매우 침착합니다. 시간은 거물이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보안관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시간을 위해 부자를 죽일 수 있죠. 부자가 자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는 칼의 설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칼은 반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질로 잡았죠. 그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도망쳤어요. 경찰서장도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경찰차를 타고 그녀를 쫓았어요. 하지만 그는 칼의 운전 실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죠. 그를 놓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칼의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라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칼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에 거듭된 간청 끝에 로라는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기치 않게 함정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차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시간 도적들이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로라가 10년의 시간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옮겼어요. 그 순간 갑자기 경찰 사이렌이 울렸어요. 시간 도둑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라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로라는 자신에게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압도적인 공포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칼은 깨어난 로라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가 마침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팔에 걸린 시간이 죽음과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때 칼은 친구 잭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친구에게 10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잭의 아내는 잭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술로 보냈다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은 칼을 탓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칼은 갑자기 로라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로라를 근처 전당포에 데려갔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만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칼은 로라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을 되찾으려면 1000년을 주겠다고 협박했죠. 그리고 그녀를 지정된 은행으로 데려가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망설였어요. 1000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는 딸이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칼이 살던 낮방으로 갔습니다. 로라는 칼의 어머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시간 동안 로라는 개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칼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요. 아마 그녀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눈앞의 남자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지정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라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아버지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칼은 로라가 슬퍼할까봐 두려웠고 보안관이 예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아이디어 싸움 끝에 칼은 로라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로라를 보호하기 위해 권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로라는 칼에게 큰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비난했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로라는 보안
보안관이 칼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마침 그녀는 보안관의 팔을 쐈어요. 칼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차를 탈취했습니다. 칼은 보안관이 길에서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몇 시간을 줬어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무정한 직업을 싫어했다. 이제 그는 거리의 쥐새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질책했습니다. 로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관에게 시간을 줬다고요. 하지만 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라는 마침내 그의 선한 면을 이해했습니다. 손에 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로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칼은 도덕성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안에는 부유한 소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칼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라가 차를 쐈어요. 칼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놀랐습니다. 칼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자의 귀걸이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귀걸이를 빼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로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귀걸이를 빼버렸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시를 탔습니다. 고립된 나무 그늘에서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수배 소식을 접했습니다. 로라는 보안관을 쏜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녀도 수배자야. 계속 이렇게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트럭을 몰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타임머신에 상자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달려들었습니다. 로라는 그들과 시간을 공유할 만큼 관대했습니다. 칼은 10년치 시간을 절친한 친구의 아내에게 몰래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노숙자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두 사람은 은행 6곳을 털었습니다. 빈민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은행이 딸에게 털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요. 밤이 되자 칼은 로라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포커를 쳤어요.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이었어요. 그들은 막 잠들려고 했어요.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칼은 경찰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경찰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그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1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졌습니다. 칼은 로라를 데리고 최대한 빨리 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그들을 수배 중인 범죄자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10년을 주었습니다. 운전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운 좋게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도적들이 칼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기부금을 받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했죠. 한편 칼은 호텔에 체크인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한 손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그 장소를 30일 동안 타임 밴디트에게 팔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임 밴디트의 보스가 칼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시간을 걸고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칼은 자신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요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임 밴디트의 보스가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도우려고 했어요. 칼은 기회를 틈타 총을 꺼내 그는 몇 분 만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보스의 팔의 시간은 이미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몇 번의 격렬한 경련 끝에 사망했습니다. 호텔 주인은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가운 시체 몇 구만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 칼은 로라를 옥상으로 데려왔습니다. 밖의 소음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절반으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시간을 강탈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층민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은 항상 부자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현상 유지를 바꾸고 싶다. 그들이 100만 년의 시간을 잡을 수 없다면? 화난 칼을 보며 로라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그들은 부유한 동네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갔습니다. 로라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칼은 이 상황을 이용해 경호원들에게 잠입했습니다. 그는 곧 그 남자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금고까지 끌고 갔습니다. 나라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100만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는 딸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을 기부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입니다. 언젠가 세상은 다시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희생될 것입니다. 칼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한 희생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규칙을 어겨야 했습니다. 칼이 떠나자마자 경찰서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동네에서 100만 년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칼의 차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안관은 그를 쫓아갔다. 그는 부하들에게 차를 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칼은 로라
아버지의 방탄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들은 모든 장벽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빈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온 아이들에게 시간을 재빨리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100만 년의 시간이 개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때 보안관이 그들을 따라 잡았습니다. 빈민가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칼은 항복하기 위해 손을 드는 척했습니다. 보안관은 그가 그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칼은 로라와 함께 탈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칠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보안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칼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쉽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보안관도 동의했죠.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지금 그는 사람들을 체포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시간을 모으는 것을 잊었습니다. 5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보안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칼과 로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안관이 차에 여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칼은 차에서 시간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로라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마치 데자뷰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한 시간은 이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충분히 로맨틱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빈민가에 흘러들어와서 공장은 문을 닫고 그들은 부유한 동네로 갔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칼은 다음 은행을 털 계획입니다. 이 영화는 2011년에 개봉했습니다. 시대를 조금 앞선 영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부 사항이 실제와 비슷합니다.